안녕하십니까. 광명 자연건강 박선식입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상으로서 강의하는 것은 변비통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변비통 하게 되면 근육의 문제, 인대의 문제, 혹은 또 어떤 너무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게 어떤 이완성 경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비통이다 그러면은 그냥 어깨의 문제인데요. 이것을 우리 광명의학에서는 조금 좀 범위를 넓혀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팔이죠. 팔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죠. 팔, 다리. 팔과 다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팔은 몸통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몸통이 아니라 견갑골에 연결되어 있죠. 견갑골에. 그리고 견갑골이 몸에 붙어 있습니다. 다리는 또 어디에 붙어 있어요? 엉덩이에 붙어 있습니까? 바로 몸통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좀 팔과 관련해 가지고서는 장골 측면에 고관절이라고 하는 관절이 되어 있고 팔에서는 경관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팔의 문제는 그냥 팔만 보기보다는 상하 대칭 관계로 해서 또 다리를 봐주면 좋아요. 그래서 이 어깨, 변비통의 문제는 어깨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다리, 특히 골반, 상하 관계를 같이 살펴주면 좋고요. 골반과 어깨의 문제가 좀 더 내려가면은 발의 문제, 발목의 문제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인간이 중력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중력에 따른 어떤 체중의 부하가 있잖아요. 늘 항상 이 그레이비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걸 지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발의 문제도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변비통의 문제는 그냥 어깨만 그냥 지압을 한다, 어떤 운동을 한다, 각 근육들을 살펴서 한다 하는 것들은 그 다른 학회라든지 물리치료, 양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 자연건강학회에서는 이것을 좀 더 통합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물론 서양의학적인 혹은 해부학적인 근육학적인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죠. 그런데 한 가지 경락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재해석해보고 경락적인 지식으로 근육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변비통을 치료함에 있어서도 발목을 바로잡아주는 그런 방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발목에서 신체의 좌우 불균형, 또 전후의 불안정성이 나오거든요. 광명의학에서는 전후의 많은 불안정성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병들을 유형 1이라고 합니다. 조금 영어도 쓰자라면 어드밴스형이라고 광명정치의법 책자에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좌우의 어떤 문제, 좌우의 문제는 특히 이제 측만증과 관련되고 근육의 불균형 문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 몇십 년 전에 제안했던 것은 밸런스 웨이트 테스트. 다시 말해서 두 발에다가 이렇게 걸리는 체중이 좌우가 틀리게 나온단 말이에요. 틀리게 나온 쪽을 이제 살펴가지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 살펴서 그쪽에 근육 강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해서 다시 살펴보는 것이 있고, 그래서 좌우의 문제인 경우는 근육형 문제인데 이것을 유형 2, 트랜스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통합적인 의미에서의 변비통은 발의 문제, 고관절의 문제, 또 골반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후상장골부, 선장관절 부분 거기를 잘 살핍니다.
선장관절. 그 다음에 이제 어깨에 대한 것을 만져주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냥 어깨에 들어가가지고 치료하는 것보다 조금 더 온전하게,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합적인 측면에서 변비통을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변비통을 치료함에 있어서 요즘 그 근막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막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막은 피부에서부터 일반적인 개념이 피부에서부터 뭐 이제 표피, 진피, 피하지방, 그다음에 이제 근육이 있는데 근육과 피부 사이, 이것을 근막이라는 고유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를 좀 확장해 보자고요. 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 가운데를 근복이라고 우리 가해가 힘줄이 있겠죠. 근막은 힘줄에서부터 근 전체를 감싸고 있는 막일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근이 손상되었다고 하면 그 근막 안에서의 근육 섬유의 어떤 변성이 나타나고, 이러한 변성은 뭐 트리거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제 명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막, 이것을 좀 근원적으로 생명의 시초에서부터 본다면 이 모든 생명들이 다 세포가 막으로 되어 있고, 세포 덩어리도 어느 기능별로 또 막으로 되어 있고, 우리 복부만 보더라도 장막이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가끔 위장 수술이라든지 그런 수술을 한 다음에 닥터들이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은 유착들이 많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근막들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근막이 편안하게 제일 있어야 어떤 서로의 각 경계 구분도 잘 되고, 필요할 때 어떤 서로의 소통도 잘 될 텐데, 이 근막이 혼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막을 그냥 그 해부학적인, 근육학적인 이런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통합적으로 어떤 경락학설적으로 살펴본다면 간극이라는 의미, 간극, 이 틈새라는 이야기죠. 틈새라는 의미의 극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혈. 이 극혈은 그 경맥의 혈 중에서 거기를 누름으로써 그 경맥의 그 틈새를 타고 경맥 전체에 아주 재빠르게 스피드 있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경맥과 그리고 기경팔맥 중 4개, 양유맥, 양교맥, 그 다음에 음유맥, 음교맥, 그렇게 16개의 극혈이 있습니다. 극혈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근육을 다시 경락적으로 살펴본다면 또 우리가 실제 임상할 수 있는 극혈들이 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비통하고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 극혈들을 한번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깨의 불편은 회전근개 문제를 많이 거론합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회전하는 근인데, 어깨가 그 견갑골에 부착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견갑골하고 관련해 가지고 회전근개들이 다 있습니다. 견갑골을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견갑골은 밖에서만 봐요. 그러나 견갑골 안쪽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안쪽 제일 안쪽으로 또 그 밑에 붙어 가지고서 팔에 이렇게 붙어서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회전근개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견갑하근입니다. 그것도 견갑골에 붙어 있죠. 그리고 견갑골에 견갑골이 있으면은 견갑골의 좀 위에 쪽에 견갑골에 제일 나와 있는 부분하고 견갑골 제일 외측하고 연결된 데가 견갑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극상근, 그리고 그 극을 중심으로 극하근,
이런 것들은 다 팔에, 이 견봉에 바로 밑에 있는 대결절에 붙어가지고 팔을 움직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극상근은 그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 초기에 이게 그 견갑골 위에 붙어가지고서 팔을 이렇게 올려주게 됩니다. 처음 이렇게 올리기 시작할 때 극상근, 그 다음에 이제 견갑골 밑에 또 있는 근들이 있고, 또 이제 팔을 또 너무 올리면 또 불안정하니까 잡아주는 소원근, 이렇게 네 가지. 이게 이제 회전근개인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한의학적인, 경락학적인 의미에서의 경락의 극혈하고 관련지어서 견갑골을 치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싶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럼 제가 이 소장경이라고 하는 경락이 있습니다. 소장경은 손끝, 소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곡, 후계, 왕골, 또 양곡, 양로 한번 잘 살피세요. 예, 척골 이 소두뼈 바로 아래입니다. 양로 이렇게 쑥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올라가서 소회로 올라가서 여기가 그 견정 그리고 노유, 그리고 견갑골 뒤에 한 가운데 천종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천종이 있고, 그 다음에 견갑골 위로 병풍, 견갑골 급 위로 병풍, 고건, 그리고 이렇게 다시 앞으로 나와가지고 흉쇄유돌근 앞쪽에 천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권료, 그리고 청공, 이렇게 끝나는 경맥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견갑골 주변을 제일 많이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소장경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좀 잘 보일까요? 네, 소장경. 네. 견갑골 주위 봐보세요. 네. 조금 더 가까이 보시겠어요? 네. 천종,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병풍, 고건, 보이시죠? 이게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경을 왜 설명을 드리느냐? 소장경 안에 뭐가 하나 있겠어요? 극혈이 있죠. 그것이 바로 양로입니다. 양로. 보이시죠? 양로. 네. 아까 척골 소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양로를 자극을 해주게 되면은 견갑골에 있는 회전근개 가운데 하나 빼고, 견갑하근 빼고, 세 개의 회전근이 다 경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어떤 그 자극을 주면서 그쪽에 경락수통이 좋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당처요법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변비통에 대한 어떤 그 원격 치료적인 것, 특히 근막적인 방법을 경맥 근막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으로 치료하는 것이고, 또 서양의학에서라든지 물리치료 뭐 이런 데에서는 그 바로 당체에다가 어떤 그 마사지라든지 어떤 운동법 이렇게 해서 그 근막을 풀어주고 트리거 포인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처요법에서도 우리 이제 자연의학에서는 압봉이다, 피내침이다, 자석이다, 혹은 또 뜸요법 이런 것도 당처요법이 되겠죠. 예, 그런 것으로 어떤 치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그 피내침으로 이제 시술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능형근이 있는데 이렇게 피내침을 꽂아서 그 피부에 꽂지만 피부의 그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라고 하는 부분, 혹은 또 어떤 그 서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외기하고 만나 있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됩니다. 예, 이어서 경관절의 문제라든지 변비통 문제, 뭐 등 당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에서 할 수 있는 자가치료적인 방법들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승모근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경추를 받치고 있고 또 경관절을 모아주고 있으면서 또 이제 그 승모근의 상부는 여기 쇄골, 외측 3분의 1 그리고 견봉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스트레스근입니다.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은 의외로 교근과 측두근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눈도 좀 어두워지고 늘 피곤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트리거 포인트가 이제 생기는데 트리거 포인트는 되게 승모근 상부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죠. 승모근 상부. 승모근 상부 보이시죠? 견비통이라든지 경관절염 이런 거 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바로 안 아파진다? 그보다는 좀 아파지더라도 인대가 강화되고 그 안에서 어떤 석회화 현상이라든지 나쁜 상태로 변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제가 써보는 것 가운데서 좋은 방법이 활쏘기 방법입니다. 경관절을 계속 이렇게 운동한다, 하는 부분에서 경관절 자체가 불안정한 구관절이거든요. 견봉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온몸으로 자유자재로 팔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약한 관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절을 강화시켜주자. 어떻게? 우리 화랑도들 활속이 있죠? 이렇게 이게 적당하게 당겨요. 이렇게 더 포개면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한 이 정도. 그냥 이 상태에서부터보다는 한 이 정도 한 15도씩 이게 벌어진 정도로 해서 이렇게 팔로 쏘아줍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끝날 때 이렇게 천천히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예요. 천천히 원위치를 해야 됩니다. 이걸 팍 놔버리면은 근육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충격입니다. 그래서 충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활 쏠 때 이렇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라면 팔을 완전히 펴주면 좋죠. 너무 지금은 세니까 한 겹으로 해서 쏙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천천히 놔준다는 것이죠. 어깨가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한 각도가 나올지는 조금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는데 매일 팔 10번 꽁을 잡는다면 꽁 10마리씩 이렇게 활쏘기를 하게 되면 경관절과 경관절 주위인대가 굉장히 강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야구방맹이라든지 조금 스냅자루라든지 좋아요. 우리 좀 전문적으로는 이제 척추 가운데를 지압하게끔 이렇게 강한 자석으로 이런 강한 자석으로 만들어진 지압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석으로 된 것을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봉으로 이렇게 쭉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팔을 이 상태밖에 못 올렸으면 좀 더 올리고 좀 더 올려서 쭉 뻗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가동성을 최대로 확보해주는 그런 자가요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견비통이 있을 때 1년 길어야 3년 만에 다 나은다라는 말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나았을 때 후유증이 있단 말이에요. 후유증을 최대로 줄여가지고 석회화 현상도 줄이고 가동성도 살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이러한 봉운동 쭉 봉 올리기 쭉 올리기 이것도 한 10회 정도씩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갑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갑골 자체란 말이에요. 경관절에 있어서 경관절을 포함한 이 흉부 등 쪽을 백마스타로 이렇게 굴려주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굴리기 때문에 무리가 그렇게 큰 부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형근, 견갑골을 모아주는 형근, 또 이제 승모근, 견갑골에 있는 극상근, 극하근, 또 옆으로 좀 더 돌리면은 소원근,
그렇게 마사지를 많이 해주면은 경관절이 유연해집니다. 팔을 이렇게 올린다고 했을 때 팔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팔이 예를 들어서 뭐 90도 올라갔다 그러면 경관절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한 20도 정도 이렇게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올려도 한 뭐 30도 정도 회전돼요. 이러한 경관절의 가동성 때문에 경관절 빼주기라든지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가에서 할 때에는 척추지압 운동기 가지고 척추를 잘 굴려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실기 부분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발목 빼기, 특히 이제 타루스 교정이라고 뭐 제대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발목을 좀 잘 교정하는가. 그리고 아까 그 양로에 대한 경맥, 근막 치료법.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등에 대한 몇 가지 실기들을 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